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총회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 대해서 어용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뭐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분석 그리고 이 실제 상황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대통령,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미국 가서 미국 여러 군데를 순방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미, 친중, 친북 국가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에 가서 미국 비난하고 있는 이 자들, 친북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월드스타 BTS까지 끌고 갔는데 외면받은 문의 마지막 유엔 연설입니다. 뭐 엄청나게 잘했다 라고 하지만 이 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좌석 한번 보십시오. 텅텅 비어있죠. 자기 연설을 할 때 집중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 BTS를 데리고 가서 BTS 공연을 시켰어요. BTS는 대통령 특사 BTX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뭐 한국 아이돌 그룹 하나 데리고 간 게 뭐 그래 대단하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BTS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이 진짜 정말 대단한 가수였다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마이클 잭슨 이상의 인기를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마이클 잭슨인데, 이 BTS는 마이클 잭슨이 1987년 세웠던 1년 동안 5곡의 빌보드 차트 넘버원 싱글 차트 1등 기록을 5곡이나 1년 내에 올렸는데, 그 기록을 33년 만에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동안 1987년의 마이클 잭슨 이후로 그 누구도 1년 동안 5곡의 빌보드 차트 넘버원 곡을 5곡이나 올려놓았던 가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BTS가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룹이었던 비틀즈,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그런 기록을 지금 BTS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무시막지하게 대단한 BTS를 데리고 가서도 자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은 전 세계에서 신뢰를 못 받고 또 희망을 못 받고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4년 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이 같은 시기에 브라질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아니, 브라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앉아있는 청중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의 위상과 브라질의 위상, 물론 뭐 브라질도 괜찮은 나라고 덩치 큰 나라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은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이게 바로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또 4년 동안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용 언론들은 문재인이 유엔 가서 뭐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면 문재인이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나 하는 소리가, 외면받을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유엔 연설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한 문장씩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라는 소리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국제 질서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유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유엔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 이 유엔에서 소요되는 아주 많은 부분의 비용을 댑니다. 유엔은 미국 주도의 기구입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이 앞선 나라, 힘의 우위에서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다 라며 미국을 비난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비난합니다. 이게 정치 감각, 외교 감각이 있는 자가 할 일입니까? 완전히 이건 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코백스의 2억 불을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다. 또 코로나 이야기, 백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백신 생산, 개발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우리가 허브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백신을 지금 이 서방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꼴찌의 스피드로 지금 백신을 국민에게 맞춰주고 있는 주제에 70% 넘었다. 70% 이제 다 넘었죠. 맞아요.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머지 30%는 뭐냐? 어린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70%가 된 건데 2차 접종 70%입니까? 아니죠. 저도 아직 2차 접종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서방 세계는 이미 우리보다 5달, 6달 빠르게 2차 접종까지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5,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또 비핵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뭐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그리고 뭐 싱가포르 하노이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실패했죠. 그동안 자기가 보여주었던 쇼 모든 것을 다 실패했는데 이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거짓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루어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중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전선언 뭡니까? 주한미군이 주둔 명분을 없애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코앞에 중국으로서는 최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군을 제거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있어야만이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지 종전선언하고 그걸 가지고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뤄내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대한민국 국가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도박이죠.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이걸 못 들을 이유가 뭐 있어?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차나 한잔 하러 가자. 안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만 하니까. 자, 그런데 더 정신 나간 자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이죠. 송영길이가 지금 미국 가서 며칠 동안 정말 황당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 9월 20일 현지 시각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미국 관련한 기자들, 미국 기자들 많겠죠.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또 미국하고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송영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척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미리 하나를 선택한다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 자주적으로 최대한 양자를 병립해 나가야 한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지금 죽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킨 게임 하고 있어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죽자고 싸워서 소련이 멸망했죠. 이건 지금 둘이가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누가 죽냐 하는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패권 경쟁이라고 한 것은 그냥 일본처럼 조금 한번 들이대 보다가 바로 고개를 숙이는 단계 같으면은 괜찮은데 이 과거 소련처럼 서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패권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도전은 반드시 그 도전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단 도전을 받았으니까 라운드 링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링에 올라갔으면 주먹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냥 이따가 말싸움만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말싸움만 하고 내려온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말싸움으로 케어시켜버리고 일본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그런데 중국은 링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양자를 병립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 뭐냐?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해야지. 근데 나는 몸이 좀 차가우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말이 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건데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죠. 그런데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집권 여당 대표가 놀라운 궤변을 합니다. 자, 역시 워싱턴 DC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양보하지 않는다면 원칙을 계속 말해왔다.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와 6차 핵실험 이후 비록 단거리 미사일을 몇 번 시도했지만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안 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말 이게 이자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맞나? 라는 것이 두 눈이 의심될 지경이에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하면은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쏜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염두에 두고 쏜 무기체계 아니냐. 이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ICBM 이건 미국이 판단할 일이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ICBM 안 쐈으니까 상 줘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KN-23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차 발사 미사일 또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 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보여준 그런 무기체계만 해도 벌써 대여섯 가지가 넘어요. 대한민국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면서 그걸 상줘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차죠. 그러면서 NGO 단체나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제한 금지를 풀어서 정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협력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엔 식량기구라는 단체들을 지원해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이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하겠다. 민간인 방북 허용해서 금강산 관광하게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열어줘서 지속적으로 캐시가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행 제한 풀어서 금강산 보게 하고 그래서 입장료 빵빵하게 대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얘는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의 특사로 가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이게 다냐? 이제는 충격적인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릅니다. NBC 뉴스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되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워요. 작년 11월 방한했던 스티브 비건 부장관에게 다음번 북미 실무회의에는 평양에서 열려야 한다고 매우 강력하게 제안했었다.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재량권이 없는 단지 메신저에 불과하다. 모든 의사결정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 이 말은 뭐냐? 협상장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희가 나오든 김영철이가 나오든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걔들은 그냥 메신저다. 즉 그 메신저를 보내는 최고 수장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밖으로 안 나오시니까 니들이 들어가 라는 건데 자, 미국 내부 정치 문제, 존 볼턴 당시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나쁜 조언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블링컨 장관을 평양으로 가게 해야 한다. 니들이 가! 블링컨 국무장관 니가 가! 왜? 위원장님은 못 오시잖아.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조언을 나쁜 조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조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의 외교 행위를 그리고 대통령 보좌 행위를 나쁜 조언이라고 미국의 3대 방송인 NBC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정상 아닌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정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조언이 뭐냐? 그때 베트남을 떠나면서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핵시설 중에 한두 개만 없애기를 원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시설은 5개였다.
나는 김정은에게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며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라고 19년 5월 19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졌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 지금 핵실험 핵단지 이런 것들이 김정은이가 당시 가져왔을 때 영변을 포함해서 한두 개만 이야기했는데 야 무슨 소리야 하고 서류봉투 내놓고 5개 있지 않느냐 나머지 3개 어떻게 할 거야 하려면은 진실되게 똑바로 이야기하지 왜 거짓말해 너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5개라고 알려준 거 그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시설이 중요 핵시설이 5개라고 그 알려준 그게 나쁜 조언이다 이거예요. 나쁜 조언입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 바보 되는데 그게 나쁜 조언입니까? 그걸 미국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아니고 바이든 정부를 할지라도 트럼프 정부를 죽도록 싫어하는 바이든 정부를 할지라도 그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 어디 감히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보좌관의 이 직책 수행을 나쁜 조언이라고 미국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 쏘고 막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자, 이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반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용 언론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협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 외교적 수사가 있죠.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마치 미 정부가 북한과 아주 진전된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해주고 해제해주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걔들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건 이겁니다.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행동 후에 제재 해제, 후 제재 해제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즉 미국은 일관적으로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북한의 선행동, 선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대화 안 된다 이겁니다. 계속 압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은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완전히 철저한 왕따를 각오하고라도 뭔가 국제사회 유엔 총회에 가서 아주 자주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이것을 어떤 아이템 삼아서 박근혜, 이명박 니들은 못했지만 나는 이런 자주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주적인 대통령이야 라는 이야기를 되는 아이템을 만들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선거만 이기면 돼. 왜? 그래야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니까 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주변에 대통령 비록 무지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퍼진 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정말 공인이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자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우리가 반추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고 핵볕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포용 정책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포용, 감싸 안을 포, 얼굴용, 얼굴을 감싼다. 포용 정책.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 시기에 이 핵전력, 재래식 전력, 모든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막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포, 대포포자에 쓸 용자, 즉 무기로 쓰는
모든 자산을 확보한 그런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황당한 지난 4년, 앞으로 며칠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다 합해서 5년 동안의 정책을 미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반역의 정책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이 문재인의 마지막 유엔 연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금 미국 투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내던지고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